반갑습니다.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하게 된 블루비즈랩 안용호입니다. 이번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사례는 소위 말하는 PLM,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분야의 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PMS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목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PLM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PLM에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번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구축 사례,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PLM의 예를 한 장에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헤드 메시지에 보시다시피 제품 개발에서 폐기, 즉 폐기라 하면 엔드 오브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죠. 단종까지 제품이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단계까지 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 단계에 이제 CAD라는 내용이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활용한 제품 설계를 시작을 하다 보니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됐고, 이 데이터뿐만 아니고 실제 연관된 부서 간의 협업을 효과적으로 하자. 그래서 PDM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었고, 결국 2000년대 들어와서는 PLM이라는 제품 수명주기 관리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DM의 이제 큰 변화 방향이 EDM에서 PDM으로 흘러가는 큰 변화 방향은 이제 부서 간 협업, 관련 부서 간 협업, 그래서 콜라보레이션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제 PLM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ERP라든지 SCCM, CRM 이런 다양한 기관 시스템 레가시하고의 인터페이스, 또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LM의 기능 구조도를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박스가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PLM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BOM, BOM, Bill of Material이라고 하는 부품 구성표, 그리고 도면, 문서 관리, 이런 개념이 처음에 이제 PDM에서 익스텐디드라는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조금 밝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박스가 PLM의 기본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부품 관리, 도면 관리, BOM, 문서 관리, 설계 변경, 워크플로우 관리까지. 최근에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PMS 기능까지 포함해서 기본 기능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 체계화 및 데이터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PLM 운영이 되겠습니다. PLM의 예를 이제 큰 그림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선행되어야 될 업무는 여기 표현되어 있다시피 당연히 굉장히 큰 회사의 변화를 핵심을 가져오는 개념으로서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CEO. 물론 이제 그 요새는 COO라고 하는 최고 운영 책임자, 이런 분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운영 기준서, 절차서, 회사의 규정집,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 프로세스 맵을 통해서 구현된 시스템이 결국 사용자들, 회사 직원들한테 제대로 전파되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변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법인과의 이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회사, 우리 일반적인 제조업이 되었던 유통업이 되었던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인을 통해서 서로 협업을 하고 하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단절된 정보가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손실에 큰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관 시스템과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기본적으로 ERP라든지 SCM 이런 쪽, 그리고 그룹웨어를 통해서 전사적인 그 보고 체계를 그 PLM과 연결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제품 설계 영업 정보 이런 데이터 그리고 제품 정보라든지 품질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대한 그 뒷받침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PLM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LM의 필요성을 한 장으로 이제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 PLM의 많은 그 도입 사유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서 관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연구소라든지 개발부서는 당연히 이제 도면하고 문서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저기서 폭탄 표시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동차 업계처럼 이런 아주 그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의 사고 사례, 그 리콜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일반 조그만 제품 같은 경우야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교환하면 끝인데, 자동차처럼 이런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런 제조업에서 이런 체계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사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면 문서 관리에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하고 있는 파일 서버 개념 정도만 해도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룰 수 있다 보지만, 결국 파일 서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과연 최신 버전이냐, 그리고 이 파일 서버에 관련된 내용이 그 제조하고 설계하고 영업하고 서로 공유가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PLM이 도입이 되면 설계 변경된 내용이 제조 부서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영업이 원하는 내용이 마케팅에서 전달받아서 그 설계 쪽으로 반영이 되고 제조에 또 제조까지 이어지는 그런 체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LM 구축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요 이제 구축 사례는 소위 말하는 CPG, 컨슈머 패키지드 굿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쓰고 있는 이런 물품, 뭐 머그컵이든 뭐 이런 소비재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비재업이다 보니 그 PLM의 전체 그림 중에 일부 마케팅, 영업, 설계 뭐 이런 쪽에 국한돼서 처음에 이제 방향을 정했고, 결국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2단계까지 전체 부품 정보, 도면 정보까지 다 인테그레이션 하는 개념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신상품, 신제품 성공률을 어떻게 높일 건지, 성공률을 하면 우리가 기획했던 제품이,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돼서 그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기존에 없는 이런 PLM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때 목표를 시장 선도하고 빠른 대응, 쉽게 말하면 라이트 타임이죠. 타임 투 마켓. 경쟁 회사보다 얼마나 빨리 우리 제품을 론칭시킬 건지, 그런 개념으로 보고 6개의 핵심 과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기획 역량 강화라든지 개발 역량, 현장 중심의 검증, 그리고 SCM까지, 그다음에 ERP 연계까지 다 아우르는. 여기서 보시면 크게 이제 3가지 축으로 되어 있죠.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한 소통, 그리고 데이터에 의한 검증. 결국 간략하게 표현하면 룰과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룰과 시스템이라 하면 회사의 운영 기준에 대한,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정리를 해놓고 그 규정에 따른 시스템이 사용자들한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룰과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눴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소비재 산업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당장 이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비지빌리티가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한테 전달돼야 될 제품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시작을 하자고 했고, 이제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마케팅이나 영업 쪽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설계부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진행 단계에서 마케팅 영업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그 2차 구축 단계에서 이제 설계 정보라든지 도면 정보까지 전체를 엮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를 이렇게 별도로 나눴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보니 이제 크게 2장 정도를 요약을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향후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내용. 가장 큰 핵심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없다고 해서 PLM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관련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엑셀도 관리하고 왜 엑셀을 관리하느냐. 자, 우리가 위에 팀장한테 사업부장한테 우리 제품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떻게 개발되고 있습니다를 엑셀로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해보면 엑셀은 그것도 시스템인데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이 손으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수작업이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엑셀을 항상 수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임의로 자기가 넣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 관련 부서에서는 진행되는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런 엑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또 따로 만든다든지 그것도 서로 가지고 있는 엑셀이 다르다든지 서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정보가 서로 다르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투비의 이런 내용을 시스템으로 다 끌어보자. 우리가 일하는 내용이 그 하나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 확인된 내용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자 해서 이제 글로벌 통합 관리라는 개념의 PLM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통합 관리라든지 개발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모니터링이 전혀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기 이전에 프로세스를 정비를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위에 관리자들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고 또 체계적으로 다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계가 저 밑에 단계까지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주로 하는 5레벨의 프로세스가 되는 게 아니고 심한 경우는 6레벨, 7레벨까지도 사실 관리는 제대로 하면 좋지만 너무 주부가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임정하기에 급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일을 프로세스를 정할 건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자는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 현황을 파악을 하고 담당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끝난 후에 그 다음 사람한테 어떻게 넘길 건지를 고민하게 돼 있고 결국 예랬던 결과가 시스템을 통해서 KPI의 분석 단계로까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구축된 이런 소비재 회사의 구축 사례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PLM은 이 회사에 국한된 PLM이지만 PLM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PM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내용, 인력 관리, 개발비 관리, 뭐 일정 관리, 변경 관리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기본 핵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각 단계별로 기획 단계, 설계 단계, 품질 단계, 그 양산 이관 단계까지 그 각 단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이트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것도 뭐 시스템으로 구현은 간단하지만 결국 이런 게이트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프로세스의 체계화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당연히 그 기준정보라고 그러죠. 기준정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준정보는 PLM 기준정보가 될 거고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마스터 데이터 가버넌스라고 하는 각 회사의 기준정보 시스템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정보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결국 이제 PLM에서 가지고 가는 기준정보를 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니 PLM 내에 듣고 그리고 외부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ERP라든지 그룹웨어나 뭐 인사 시스템, SCM 이런 쪽 인테그레이션까지 포함시킨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한 5장 정도 시스템의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큰 틀을 말씀드리면 최초 화면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들이 내 메뉴를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내가 관련된 프로젝트이 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프로젝트이 뭔지, 아직까지 내가 일을 하지는 않지만 향후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해야 될 일이 뭔지까지도 이제 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대시보드는 대부분 그 관리자들, 경영자들이 보는 화면이지만, 대시보드의 레벨에 따라서는 경영자가 보는 대시보드, 관리자가 보는 대시보드, 그리고 실제 담당자가 보는 대시보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리스트화된 프로젝트 리스트보다는 전반적인 통합 분석 자료가 보겠죠. 뭐 파이 그래프가 됐든 여러 가지 뭐 간트 차트가 됐든 이런 개념이 나올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 종합 현황이라든지 부서 간 프로젝트 현황, 그다음에 부서별 연계된 프로젝트 현황, 뭐 이런 내용이 경영자, 관리자, 담당자별로 체계화된 내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 관리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계 넘어갈 때 우리 회사의 상품 계획 단계에 넘어가는 시점에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뭔지, 이런 프로세스 결과물을 가지고 게이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제 웹 화면에 구현되어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축 사례 중에 이제 이 핵심 중에 하나는 요 간트 차트, 요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는 이 간트 차트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간트 차트를 통해서 시스템을 쉽게 입력 가능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툴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템플릿을 기준으로 내가 진행해야 될 업무를 전체 기간을 나누고 그 기간별로 액티비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하는데, 그런 수작업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그래프 GUI 개념으로 간트 차트를 가지고 쉽게 선을 조정을 하고 선을 움직이고 하면서 액티비티 조정도 가능하면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민 개념이 되겠죠. 어드민 개념 중에 좀 핵심일 수가 있는데, 달력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그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휴일에 맞는, 우리나라 일정에 맞는, 우리나라의 캘린더에 맞는 그런 그 과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그 미국하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휴일을 포함시킨 그런 개념으로 가져갈 건지, 그래서 캘린더 관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2차 때 진행된 내용인데, 2차 때는 이제 이런 제품 보험이라든지 뭐 금융 정보,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오다죠. 엔지니어링 실제 설계 변경된 내용, 그리고 실제 설계된 내용을 어떻게 양산에 적용할 건지 뭐 이런 개념까지도 포함시켜서 2차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축 사례의 실제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를 좀 이런 소비재 산업의 실제 구축 이후에 1년 후에 측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측정을 하려면 이전 내용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느냐면, 이전 내용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엑셀 자료라든지 그 문서를 기반으로 기초 데이터를 삼았고, 실제 이제 업무 측정된 이 시트는 1년 후에 PLM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기존에 수작업을 했던 내용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니 이런 매출의 증가라든지 개발 기간의 뭐 감소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나타나게 됨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에서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뭐 전년도 뭐 이런 개념으로 해보니 의외로 뭐 시스템을 통해서 효과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제 2장 정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 정성적인 기대 효과, KM이라고 하는 날리지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되더라. 그 다음에 뭐 품질 대응도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글로벌 컨설팅 업계, 뭐 가트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마치고 난 뒤에 1년 뒤에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유사한 결과가 보통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통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지만 신제품 개발 기간이 한 기존에 10개월 걸리던 게 7개월 만에. 근데 그 이유는 기존의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 30%, 50%,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업의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가격의 이제 70%가 개발 단계에서 이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고, 제품 개발이 이제 기업의 성공, 승패, 뭐 이런 혁신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하는 주 업무가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의 컨설팅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다 보니 결국 핵심은 PLM은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